안녕하세요. 편안백세입니다. 72세 어머니가 3개월 만에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든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음식 7가지만으로 말이죠. 지난 5월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혈압도 150에 90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그날 집에 오셔서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이제 늙었나 보다 하시면서요. 그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함께 해봐요. 음식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차근차근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늘 먹던 음식들을 조금씩 다르게 드시게 했을 뿐이에요.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60으로 혈압도 130에 80으로 정상 범위까지 내려왔어요. 더 놀라운 건 혈관 나이 검사였습니다. 실제 나이는 72세이신데 혈관 나이가 62세로 나왔어요. 10년이 젊어진 거죠.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숨이 덜 차고 다리도 가벼워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음식을 드셨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비싸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경험하신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처음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콜레스테롤이 뭔지, 왜 나쁜 건지 말이죠. 의사 선생님께서 혈관을 도로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도로 청소차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혈관 속 나쁜 찌꺼기들을 치워주는 거죠. 반대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이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도로가 막히는 것처럼 혈관도 똑같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관 안쪽에 때가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혈액이 지나다니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피를 밀어넣으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병이 생기거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혈관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계단 오르기 테스트입니다. 2층까지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만약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혈관 건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머니도 그때 계단을 오르면 금세 숨이 차셨어요. 두 번째는 다리 상태 확인이에요.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차갑게 느껴지거나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면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는 아침 기상 상태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머리가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자주 있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예요. 또 목이나 어깨가 자주 뻣뻣하다면 이것도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확인해 보세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나 집중하기 어렵다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야 확인도 중요합니다. 가끔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시야가 좁아진다고 느낀다면 눈 주변 혈관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증상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부분 해당되는 증상들이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당장 큰 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일찍 알아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문제들이 음식만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몸소 체험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들이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까요?
지금부터 어머니가 직접 드셔보고 효과를 본 7가지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청어, 꽁치 같은 생선들이에요. 어머니는 동해안 포항에서 나는 고등어를 특히 좋아하셨어요. 겨울철에는 부산 갈치도 자주 드셨고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 벽에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는 거죠. 마치 떼비누가떼를 제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루에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만 드시면 충분해요. 이게 대략 70g에서 100g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매일 드시기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트에서 생선을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이 있어요. 신선한 생선은 눈이 맑고 투명해요. 비늘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으면 신선한 거예요. 냉동 생선도 영양가는 거의 비슷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조리할 때는 구워서 드시거나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기름에 튀기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는 간장 조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피스타치오 같은 것들이에요. 어머니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나는 호두를 특히 즐겨 드셨어요. 충청남도 천안 호두도 맛이 정말 좋거든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비타민 E도 풍부해서 혈관 벽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견과류는 하루에 손바닥 움큼의 절반 정도만 드시면 돼요. 이게 대략 30g 정도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거든요. 볶은 것보다는 생 것이 더 좋고 소금이나 설탕 간이 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아침 식사 때 시리얼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조금씩 드시면 좋아요. 어머니는 호두를 우유에 하룻밤 불려서 아침에 갈아서 드시기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 입맛에는 올리브유가 조금 낯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국산 들깨로 만든 들기름을 주로 사용하셨어요. 들기름도 올리브유 못지않게 혈관에 좋은 기름이거든요.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하루에 밥숟가락 하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해요. 이게 대략 15ml 정도 되는 양이에요. 나물 무칠 때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까 음식이 다 익은 다음에 마지막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참기름도 좋지만 들기름이 혈관 건강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마트에서 들기름 살 때는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시고 개봉한 다음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네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메밀, 퀴노아 같은 것들이에요. 어머니는 강원도 평창에서 나는 메밀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전라북도 김제보리도 자주 드셨고요. 통곡물이 혈관에 좋은 이유는 섬유질 때문이에요. 이 섬유질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흰쌀밥을 통곡물로 바꾸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서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6:4, 2달 후에는 5:5로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나가셨죠. 지금은 현미 7, 흰쌀 3 비율로 드시고 계세요. 메밀은 메밀국수로 드시거나 메밀전병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보리는 보리밥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서산 육종 마늘, 의성 마늘, 남해 마늘처럼 우리나라 마늘이 정말 좋아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줘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요. 혈전이라는 건 피가 굳어서 덩어리진 것인데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마늘 한두 쪽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구워서 드셔도 됩니다.
마늘 냄새가 걱정되시면 우유와 함께 드시거나 사과를 조금 드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어머니는 마늘을 꿀에 재워놓고 하루에 한 쪽씩 드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매운맛도 줄어들고 먹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여섯 번째는 녹색 채소들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상추, 깻잎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해로운 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많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쉽거든요. 비타민 K는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 끼니마다 밥 공기 절반 정도의 양으로 드시면 좋아요. 이게 대략 70g에서 100g 정도 되는 양이에요.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는 시금치나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마요네즈 대신 들기름과 소금으로 무쳐서 드셨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콩류입니다. 청양서리태, 괴산 백태, 안동 검은콩 같은 국산 콩들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두부나 청국장, 된장으로 드셔도 좋고 콩 삶은 것을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 정도나 청국장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해요. 청국장이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두부나 된장으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어머니는 아침에 된장국을 자주 드셨어요. 두부는 구워서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서 드셨고요. 어머니께서 이 7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 지 첫 번째 달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달에는 혈압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평소 150이던 혈압이 140 정도로 떨어진 거죠. 다리 저림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 달 검사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60으로 무려 80이나 떨어진 거예요. 이 음식들의 가장 좋은 점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들이고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조리법도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거든요. 어머니도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동시에 몇 가지 음식들은 과감히 줄여나가셨어요. 첫 번째로 줄여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들입니다. 치킨, 탕수육, 돈가스, 튀김 같은 것들이에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음식들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특히 손자들이 놀러 올 때면 치킨을 자주 시켜주셨어요. 튀긴 음식이 혈관에 나쁜 이유는 기름 때문이에요. 고온에서 오래 가열된 기름은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여버려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치킨 대신 닭가슴살을 구워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탕수육 대신에는 돼지고기를 편으로 썰어서 찜으로 만들어 드셨고요. 처음엔 아쉬우셨지만 점점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셨어요.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육포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 가공육을 만들 때 넣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들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머니도 아침에 햄이나 소시지를 자주 드셨는데 이걸 생선이나 계란으로 바꿔드렸어요. 세 번째는 흰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라면, 빵, 과자, 케이크 같은 것들이에요. 흰 밀가루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어머니는 라면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셨는데 이걸 한 번으로 줄이셨어요. 대신 국수를 드실 때는 메밀국수나 통밀국수를 선택하셨고요. 빵도 통밀빵으로 바꾸셨어요. 네 번째는 단 음료와 과자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와 사탕, 초콜릿,
쿠키 같은 단 과자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데 설탕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에요. 설탕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병 위험도 높아져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되거든요. 어머니는 단 음료 대신 보리차나 녹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과자 대신에는 견과류나 과일을 드셨고요. 처음 일주일은 좀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짠 음식들입니다. 젓갈, 장아찌, 라면, 찌개같이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3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은데 이게 소금으로 따지면 찻숟가락 하나 정도예요. 어머니도 국물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국을 끓일 때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진하게 내서 감칠맛을 더하셨고요. 마늘, 생강, 후추 같은 향신료도 많이 활용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술입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혈압을 올리고 중성지방을 늘려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녁에 소주 한두 잔씩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셨어요. 대신 따뜻한 차를 드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봤지만 갑자기 다 끊기는 어려워요. 어머니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7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셨어요.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하루 한 끼만 바꿔보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만 건강하게 드시는 거예요.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몇 가지로 구성하셨어요. 점심과 저녁은 평소대로 드셨고요.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간식을 바꿨어요. 과자나 빵 대신에 견과류 한 움큼이나 사과 반 개를 드셨어요. 단 음료도 보리차나 물로 바꾸셨고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조리 방법을 바꿨어요. 튀기거나 볶는 대신에 굽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고기도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생선은 구이로 드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모든 끼니를 건강하게 구성해보는 날로 정하셨어요. 아침은 현미밥에 된장국과 나물, 점심은 생선구이에 통곡물밥, 저녁은 두부찌개에 잡곡밥으로 드셨어요. 이 7일 실천법의 핵심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나가는 거죠.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옛날 음식이 그리워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머니도 처음 한 달은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라면이 그리우실 때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달에는 이미 새로운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오히려 예전에 즐겨 먹던 기름진 음식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식단을 바꿔나가면서 어머니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약을 먹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질병이 있을 때는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궁금증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음식들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어머니도 처음에 똑같은 걱정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오히려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약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바나나 한 개 정도는 괜찮지만 두세 개씩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꾸준히 일정한 양을 드시는 건 괜찮지만 갑자기 양을 늘리거나 줄이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당뇨병이 있을 때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조심해야 해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좋지만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현미밥도 좋지만 양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시고 대신 채소 반찬을 더 많이 드세요. 견과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아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하지만 역시 양은 손바닥 움큼의 절반으로 제한하셔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 신장 질환이 있을 때예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생선이나 두부 같은 좋은 단백질이라도 양을 조절해야 해요. 하루에 생선은 손바닥 크기의 절반, 두부는 4분의 1모 정도로 드세요. 또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들도 주의해야 해요. 콩류를 드실 때는 섭취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물론 견과류의 양도 더 줄이셔야 하고요. 네 번째는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머니 경우를 보면 첫 번째 달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두 번째 달에 혈압 변화가 보였어요. 혈액 검사 수치가 확실히 좋아진 건 세 번째 달이었고요.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한 달 정도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세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혈액 검사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운동도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론 운동을 함께 하면 더 좋아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어머니도 하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관절이 아프시거나 몸이 불편하시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충분해요. 여섯 번째는 가격 부담에 대한 걱정이에요. 건강한 음식이 비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도 한 달 식비가 오히려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 과자 같은 걸 안 사니까 그 돈으로 좋은 재료를 살 수 있었거든요. 일곱 번째는 혼자 사시는 분들의 고민이에요. 혼자서는 요리하기 어렵고 의지도 약해진다고 하시죠. 이럴 때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현미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고 두부나 계란 같은 간단한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돼요. 견과류나 과일 같은 간식도 미리 소분해서 준비해 두시면 편해요. 여덟 번째는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외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가능한 한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시고 밥은 조금 적게 드세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물을 많이 마셔서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느끼는 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 바꾸고 내일 하나 더 바꾸고 이렇게 말이죠.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예전 음식이 그리워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3개월 동안 경험하신 변화를 보면서 정말 음식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음식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거든요.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하신 일은 정말 간단했어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7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 것뿐이었죠.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 통곡물, 마늘, 녹색 채소, 콩류. 이 7가지가 어머니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어준 비밀이었어요. 동시에 튀긴 음식, 가공육, 흰 밀가루 음식, 단 음료와 과자, 짠 음식, 술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여나가셨고요. 7일 실천법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바꿔나가셨던 게 성공의 열쇠였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이 식단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혈관 나이는 더욱 젊어졌고 혈압약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줄였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친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늘 먹던 음식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선택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현미밥 한 그릇, 내일은 생선 한 토막, 모레는 견과류 한 움큼.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가끔 예전 음식이 그리워서 치킨을 시켜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어도 괜찮습니다. 80%만 지키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낄 수 없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더 개운하고 혈압 수치도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정말 응원합니다. 혈관 나이 10년 젊어지는 그날까지 편한 100세가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